자칭 몰빵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이유는 뭐죠? 그것도 역시 남편이 이렇게 한 겁니까? 네, 배우자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를 해서 예. 먼저 뉴스타파의 뽑은 5위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위선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임명 당시에 1주택자로 추켜세웠던 이강섭 법제처장이 알고 보니까 아파트, 상가, 분양권 이렇게 부동산 자산만 50억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을 상사로 모시게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했어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차장님, 대통령의 권한, 특히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 권한이 하늘에서 받은 겁니까? 국민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장혜철 평론가님하고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임명 당시에 1주택자다. 인사의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네, 부동산 자산 공시지가로 따지면 직계가족 합했을 때 49억이 넘어요. 50억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가 얼마 반영 안 된다는 걸 감안해 보게 되면 아마 100억에 가까운 수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감석 법제처장을 1주택자, 뉴노멀로 한껏 띄어 올렸지만 지금 실상을 보면 1주택은 1주택자이지만 편법 1주택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꼼수 1주택자라고 국민이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우선 간단한 내용만 좀 정리해보면요. 예.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서울 강남의 개포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입니다. 용산구에 주상복합건물 임차권이 있고요. 인천 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남 수정구에는 상가 재건축 분양권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나 이 역삼동에 있는 상가와 대지 일부는 딸과 명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 또는 증여를 위해서 딸에게 벌써 일정 부분 명의를 이전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정작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강섭 법제처장은 부동산 투기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정작 사실 본인의 가족들은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 많은 부동산을 아주 종합 세트로 다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껏 칭찬했던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도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김태현 변호사님 1주택자는 맞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법적이라는 부분은 많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까요? 1주택자가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요. 이게 이제 국정이라는 건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정일도 마찬가지고 사람 일이라는 게 첫 스텝이 꼬이면 그다음부터 계속 꼬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강섭 법제처장이 저게 뭐 상속재산인지, 예. 뭐, 무슨 투기재산,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위공직자가 50억대 부동산 가졌다고 매도 당선 곤란합니다. 그게 뭐 뇌물 받은 게 아니고, 뭐 정당하게 유속한 재산이면 50억이 아니라 500억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 이 처음에 뭐 청와대 다주택자 정리한다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사했을 때, 되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모셨습니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게 이제 인사의 첫 일성이고 컨셉이에요.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일성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1가구 1주택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게 최우선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입니다. 이걸 저희는 이번 인사로 했습니다 하고 뽑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주택은 맞는 것 같은데 부인 부동산 다 합치면 50억이 넘어요, 공시지가가. 예. 그럼 이게 1가구 1주택이 최선의 가치인 것처럼 해서 인사로 발탁한 거에 대해 컨셉에 맞는 건가요? 국민 감정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 애초부터 뭐 다주택자 정리한다, 1가구 1주택이 뭐 최선의 가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 인사를 한다. 이 난리 치다가 이렇게 우스운꼴이 된 거죠. 첫 스텝이 꼬이니까.
그러니까 뭐 재갈 경목이 와도 다주택자면 우리나라에서 뭐 청와대 참모 못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는데 그게 최선의 가치인 게 다 꼬인 거다. 꼬인 거죠, 지금. 예. 김관학 교수님. 예. 여기 다음 그래픽을 좀 준비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런데 다음에 또 태도 논란이 있어서 김도부 의원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업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건 또 소극적이라서 또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우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아예 그냥 검증 기준에서 뺄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국민들 화만 더 이제 불러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강섭 법제처장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8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 한 채 빼고는 사실은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할 때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니까 지금 이 50억의 어떤 규모로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공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할 때, 인사검증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주택자가 아닌 셈이 됐으니까 그렇죠. 검증 시스템 자체도 문제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제처장 논란에 더해서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청문회 당시에 무려 35억 원대의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억대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문회장 때 화면 저희가 준비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레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되려고 했어요?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정세에 부합하지 않는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속칭 몰빵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그것도 역시 남편이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배우자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를 해서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갈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권의 인사들이 다 저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임명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또 주식 거래를 이도훈 의원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이 후보자의 재산이 42억이었는데 그중에 35억이 그 주식이었습니다. 일단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혹시 일부 주식은 어떤 그 일반인들은 모르는 내부적인 정보를 갖고 구입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야당도 비판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그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뭐 비판한 것도 봤습니다. 이런 그 여론이 도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부분의 주식을 이제 남편 명의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서약서를,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약서 쓰는 건 처음 봤는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모든 주식 처분하겠다고 서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명은 됐고 주식을 이제 다 그 처분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3월에 재산을 공개하고 보니까 또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종목도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 미국의 그 워렌 버핏 투자가 그 회사죠. 바이두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1억 6천여만 원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헌법재판관으로서 주식을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했던 거는 이제 주식은 처분하고 업무에만 몰두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을 사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한 거지. 그때만 팔고 또 사겠다는 서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게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 또 얼마나 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도덕성 그리고 사실은 업무에만 몰두해도 되지만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버크셔사의 바이두지만 추가로 어떤 그 주식을 구매했을 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또 비슷한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역시 또 잘했다고 저희가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이 자리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자가 불법이면 서울구치소 가야죠. 서초동 들렸다가 의왕시 가야 됩니다. 합법인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최근에 한 10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법인 건 당연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공정하냐, 이게 우리 국민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한테, 고위공직자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이미선 헌법재판관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뭐 저 주식 투자하니까 불법은 아니죠. 다만 본인이 이 고위공직자로서 주식이 너무 많은 거라 당시 여당 의원들도 질타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있는 주식 다 처분하고 오해가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직무과실 소속이 없는 외국 주식이긴 하지만 외국 주식으로 억대로 구입했다, 남편이. 글쎄요, 이번에도 뭐 저희 남편은 제 말을 듣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게 과연 국민의 감정에 맞는 건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합법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합법이니까 불법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말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김관욱 교수님. 그래서 국감자료로 이제 비판이 나왔고, 제가 방송 직전까지 살펴보기로는 이민선 헌법재판관 쪽에서 입장을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위법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도덕성 논란이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하진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밝혀진 이상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사청문회에서 처분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 앞에서 한 건데, 국회의원 앞에 한 건 국민한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시 샀다는 거는 좀 극하게 얘기하면 국민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가 고위공직자들이 한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사기가 떨어지죠. 설사 남편이 했더라도. 그렇죠. 아니 같이 사실은 재산인데 그것이 누가 했던 건 간에 공동의 재산인데 책임이 거기 왜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국감 자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재산 문제로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좀 다른 면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셋값이 안정되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도 전세 파동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대개 연장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도하게 전세값을 올리는 경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다주택자였다가 뭐 세종에 있는 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시 1주택자가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마포에 한 아파트 내년 1월에 전세가 계약됐는데 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 의왕의 집이 지금 한 채 있고요. 그런데 국회나 뭐 청와대 관련 업무가 많으니까 마포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지금 마포 아파트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6억 3천이라고 하는데, 예.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저 6억 3천에 들어갔던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 시세가 8억 후반대에서 9억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뛰었어요? 2억에서 3억이 오른 거예요. 2년 사이에. 홍남기 부총리가 같은 단지 가려면 그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국의 경제부총리가 뭐 살 집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정말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받아서 저 집에 살던 사람들은 만약에 이번에 집 나오게 되면 2, 3억 더 못 주면 다른 데로 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홍 부총리도 지금 본인이 인정을 했죠.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했고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 같은 부작용을 예상 못하고 임대차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냈던 겁니까? 홍 부총리야 고위공직자고 연봉도 많이 받으실 테고 또 경기도에 다른 집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겠지만, 예. 해결책 찾기 힘들어서 전세에서 자꾸 밀려가는 수많은 서울시의 시민들, 경기도의 도민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본인부터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상황일 때 얼마나 막막할지 이 기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좀 뼈저리게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주식 얘기, 비판 목소리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